지금 일본 산업계 내부에서 조용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8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부은 신소재 프로젝트가 단 한 줄의 비공식 보고서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검토하던 그 순간 한국의 한 공장에서는 이미 양산 라인이 7개월째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결과물이 완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을 먼저 움켜쥐는 핵심 중간재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기술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미국은 요청하는 쪽으로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던 한 공장이 세계 산업의 계산을 근본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디서부터 뒤처졌고 한국은 무엇을 먼저 선택했던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선택의 차이가 어떻게 세계 산업의 판을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보고서 한 줄이 8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비공식 보고서 하단에 적힌 한 문장이었어요. 한국 K사 동일 소재 양산 단계 진입 추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실이었는데 누군가는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전 저는 또 하나의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오테마치 고층 빌딩 13층 회의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고 실내 조명은 차가운 백색이었습니다. 참석자는 17명이었죠.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보고서는 321페이지였어요. 신소재 프로젝트 8년 차 중간 점검 자료였습니다. 표지에는 차세대 탄소 복합재 상용화 타당성 재검토안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죠. 글자는 작았고 여백은 없었어요. 읽을 사람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9시에 시작됐어요. 프로젝트 총괄 부장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올해도 시장 반응은 불확실합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정해졌죠. 저는 손끝으로 볼펜을 굴렸어요.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이었거든요. 회의는 늘 같았습니다. 시장 불확실, 리스크, 추가 검토. 8년 동안 바뀐 건 페이지 번호와 날짜뿐이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시장 규모 전망, 경쟁사 동향, 원가 분석. 모든 수치는 작년과 동일했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11시 30분. 회의는 2시간 30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재조정 후 재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적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중 절반은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서류를 넘기는 척했죠. 발언하면 책임이 따라오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을까? 이미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회의는 계속됐고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2시 5분. 마침내 결론이 나왔어요. 이번 분기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군요. 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역시 고개만 끄덕였죠. 8년 동안 이런 회의를 43번 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 창문 너머를 봤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걸었고 차들은 달렸죠. 하지만 이 빌딩 안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어요. 321페이지는 다시 파일로 들어갔습니다. 내년 회의 때 또 꺼내질 서류였죠.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업무 메일함에는 112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부 비슷했어요. 검토 요청, 재확인 필요, 추가 자료 준비. 답장할 이유가 없는 메일들이었죠. 오후 2시. 휴식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빌딩 숲은 조용했어요. 그때 제 시선이 책상 구석 서류 한 장에 멈췄습니다. 아침에 받은 비공식 보고서였어요. 해외 경쟁사 동향 속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6페이지짜리 짧은 문서였어요. 3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한국 K사 동일 소재 양산 단계 진입 추정.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양산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실험실 단계였으니까요.
8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회의와 보고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양산. 그 두 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말들이 갑자기 텅 빈 소리처럼 느껴졌죠. 창밖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 누군가는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메일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6페이지, 3페이지 하단의 한 문장. 저는 그 문장을 17번 읽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 수와 같았어요. 읽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떠올랐죠. 이게 사실일까? 오후 8시.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책상을 희미하게 비췄죠. 저는 검색창에 한국 신소재 양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많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도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 포럼 몇 곳에서 단편적인 언급이 보였죠. 한국 업체 파일럿 단계 돌입 추정. 소재 샘플 해외 유출 확인됨. 추정 확인됨. 모호한 표현들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년 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외 경쟁사 기술 동향 분석 파일이었죠. 그때도 한국 업체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가는 기초연구 단계 위협 수준 낮음이었습니다. 3년. 그 사이에 뭔가 바뀐 걸까요? 밤 11시.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페이지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저는 상사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부장. 50대 중반의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켜본 인물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야마구치 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시선이 3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2초 정도 멈췄죠. 그리고 보고서를 덮었어요. 이건 비공식 정보야.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마구치 부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건 아직 검증된 정보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할 필요 없어. 부장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일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필요 없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2분 40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업무 일정표가 떴습니다. 다음 회의는 2주 후. 안건은 예산 재검토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만약 저 문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준비 중인 시제품은 출시 전에 의미를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일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 쪽 소재업체 움직임 들은 거 있어? 한국?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별로 신경 안 써. 우리 일정이나 챙기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후 3시. 저는 다시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 하단.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한국 K사 동일 소재 양산 단계 진입 추정. 추정. 그 두 글자가 자꾸 걸렸습니다. 추정이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나갔어요. 먼저 갈게. 수고했어. 인사가 오갔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키보드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그림자가 길어졌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까?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지는 못했어요. 손이 멈춰 있었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위에서 판단할 거라는 동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끝나버린다면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걸 가방에 넣었죠. 집에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은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멈춰섰죠.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이대로 집에 가도 될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죠. 하지만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모두가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그냥 걷고 있었죠. 가방 속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윤서. 3년 전 국제전시회에서 명함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시지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은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윤서님, 스즈키입니다. 3년 전 도쿄 전시회에서 명함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공장 견학이 가능할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회사 허락도 없이 개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하지만 결국 눌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인천 공장으로 오세요. 주소 보냅니다. 짧았어요. 질문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사율 안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야마구치 부장은 묻지 않았어요. 승인 도장만 찍어줬죠.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하네다 공항에 서 있었어요. 오전 6시 30분. 인천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수화물은 없었어요. 가방 하나에 노트와 펜만 넣었죠. 공항 라운지는 한산했습니다. 출장객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그냥 회사로 가도 된다고.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2시간 40분 비행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지만 저는 밖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양산 단계 진입 추정. 인천공항 도착은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공항은 넓고 밝았습니다.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단 쪽이네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공장 굴뚝도 보였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약속 시간까지 3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택시는 한적한 공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낮은 건물 몇 개가 보였죠. 간판도 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형 공장을 상상했는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공단이었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싶었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이 보였어요.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윤서 씨와 약속이 있습니다.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2층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어요. 벽은 하얀색이었고 바닥은 회색 타일이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5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 책상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죠. 스즈키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윤서입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악수는 짧았습니다. 박윤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공장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양산 라인을 보고 싶습니다. 양산 라인이요? 박윤서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촬영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박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가시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어요. 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윤서가 카드를 찍었죠.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낮고 규칙적인 진동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창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 라인이 보였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양산 라인입니까? 네. 박윤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지금 가동 중입니다. 저는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소재가 지나갔습니다. 작업자 3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죠. 저 숫자는 뭡니까? 오늘 생산량입니다. 박윤서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6시간 돌렸습니다. 현재 32톤 나왔습니다. 32톤.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우리 실험실에서는 1년에 500kg도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그 60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91%입니다. 박윤서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숫자가 실시간 수율입니다. 9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최고 기록이 63%였어요. 그것도 실험실 환경에서였죠. 양산 라인에서 91%라니. 저는 숨을 고른 채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소재입니까? 박윤서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핀 기반 탄소 복합 중간재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죠. 중간재. 그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완제품도 아니고 중간재를 이 규모로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요가 그만큼 확보됐다는 뜻이었죠. 언제부터 돌렸습니까? 올해 2월부터입니다. 박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금 7개월째입니다. 7개월.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여기서는 이미 7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 수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박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실패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윤서는 돌아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공장을 나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택시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공단이 멀어졌습니다. 낮은 건물들, 작은 간판, 조용한 거리. 하지만 그 안에서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공항 가십니까? 네. 인천공항이요? 네, 인천공항입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공장에서 본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였죠. 수율 91%, 생산량 1일 50톤, 가동 7개월, 실패 4,847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가 믿어줄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야마구치 부장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즈키.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나? 한국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정도였을까요? 부장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에 뭐 하러 갔나? 공장 견학입니다. 무슨 공장?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소재 공장입니다. 회사 승인 받았나? 아닙니다. 개인 휴가로 갔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5초쯤 지났을 때 부장이 말했어요. 당장 들어오게. 내일 복귀 예정입니다. 들어와서 보고서부터 정리하게.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경쟁사 방문한 건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확인은 우리가 할 일이야. 부장이 끊어 말했어요. 자네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부장님, 여기는 이미 양산 단계입니다. 그게 확인된 정보인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율 91%, 생산량 1일 50톤입니다. 스즈키. 부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자네 지금 개인 판단으로 정보 수집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뭔가. 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회사 방침도 없이 개인이 나서면 책임 문제가 생겨. 알겠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일 출근하면 보고서부터 정리하게. 누구 만났는지, 뭘 봤는지, 어떤 대화 나눴는지 전부 문서화해야 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네. 당분간은 이 건에 대해 추가 행동하지 말게. 상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상부 판단, 보고서 정리. 익숙한 단어들이었어요. 8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죠.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인천공항 표지판이 보였어요. 10km 남았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가방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양산 라인 가동 중. 실시간 생산량 모니터 확인. 그 아래 적힌 숫자들. 91%, 50톤, 7개월, 4,847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도쿄행 비행기는 오후 8시 출발이었죠.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면세구역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여행객, 출장객, 가족들. 모두 자기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쿄로, 회사로, 책상으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야마구치 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내 사무실로 오게. 보고서 양식 보내놓겠네. 저는 화면을 내려 잠갔어요. 보고서. 또 보고서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죠. 제 차례가 왔고 탑승권을 스캔했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공항 조명이 하나둘 켜졌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나아갔어요. 이륙 준비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장이 떠올랐어요. 돌아가는 라인, 찍히는 숫자들, 91%, 50톤, 그리고 박윤서의 목소리. 실패한 다음 날 바로 다음 실험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가속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올라갔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어딘가 저 아래에서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우리가 보고서 쓰는 동안,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40분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집 주소를 말했죠. 택시가 도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어요. 네온사인, 신호등, 심야 편의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걸까요? 집에 도착한 건 자정 가까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91%, 50톤, 4,847회. 내일 아침 저는 이 노트를 들고 야마구치 부장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라고 할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뭘 봤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양식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그리고 그 보고서는 파일로 들어갈 겁니다. 검토 대상이 되고 회의 안건이 되고 또 다른 보고서가 되겠죠.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내일도 공장이 돌아갈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일본에선 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박윤서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양산 라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계 소리는 여전히 들렸죠.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다른 문 앞에 섰습니다. 박윤서가 카드를 찍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벽면에는 모니터가 걸려 있었죠. 앉으세요.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박윤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모니터에 화면이 떴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패 기록입니다. 박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2022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의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행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날짜, 실험번호, 온도, 압력, 수율, 비고. 각 행마다 빨간색으로 실패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실패입니까? 네.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 4,847회입니다. 4,847회.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4,847번 실패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행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수율 12%. 실패. 2022년 3월 3일. 수율 15%. 실패. 2022년 3월 4일. 수율 18%. 실패. 날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실험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박윤서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실패한 다음 날 바로 다음 실험을 잡았습니다. 조건을 바꿔서 다시 돌렸죠.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2022년 4월. 실패. 5월. 실패. 6월. 실패. 모든 달이 빨간색이었어요. 2023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도 계속했습니까? 그게 일이니까요. 박윤서의 대답은 짧았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였다면 어땠을까? 10번만 실패해도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겁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원인 분석하고 재검토 회의 열고 그 사이에 6개월은 흘렀겠죠. 여기는 다음날 바로 재실험이었어요. 비고라는 뭡니까? 실패 원인입니다. 박윤서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비고란이 확대됐습니다. 온도 불균형, 압력 미달, 원료 불순물, 냉각 속도 과다. 각 실패마다 원인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행을 자세히 봤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율 47%. 실패. 비고 온도 편차 섭씨 3도 초과. 다음날 7월 13일. 수율 51%. 실패. 비고 온도 제어 개선, 압력 부족.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네요. 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조건은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쌓아가며 범위를 좁혔죠. 저는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2023년 12월. 수율이 60%를 넘기 시작했어요. 62%, 65%, 68%.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이었습니다. 실패였어요. 60%도 실패입니까? 목표가 80%였으니까요. 박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아래는 전부 실패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우리 최고 기록이 63%였습니다. 그걸로 성공 보고서를 썼어요. 프로젝트 지속 근거로 제출했죠. 하지만 여기선 60%가 실패였어요. 2024년 1월. 수율이 70%를 넘었습니다. 72%, 75%, 78%. 실패, 실패, 실패. 2월. 81%. 처음으로 초록색이 보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겁니까? 첫 성공입니다. 박윤서가 그 행을 가리켰어요. 2024년 2월 17일. 실험번호 3292. 수율 81%. 3292.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3292번 만에 첫 성공이었어요. 거의 2년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은요? 박윤서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월 18일. 수율 79%. 실패. 19일. 77%. 실패. 20일. 83%. 성공.
21일 85% 성공. 성공 조건을 찾은 뒤에도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어요. 같은 조건이어도 결과가 달랐죠. 환경 변수를 하나씩 고정해 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2024년 3월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었어요. 4월 성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월 거의 모든 실험이 초록색이었어요. 6월 수율이 9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화는 언제 됐습니까? 2024년 7월입니다. 박윤서는 화면을 멈췄어요. 이때부터 수율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년 4847번의 실패. 하루도 쉬지 않은 실험. 그 끝에 91% 수율이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실패를 보고서로 씁니다. 박윤서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는 실패가 다음 날로 넘어가네요. 박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년. 우리는 8년 동안 뭘 한 걸까? 회의 43번. 보고서 수백 장. 검토, 재검토, 추가 검토. 그 사이에 여기선 4847번 실패하고 성공하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스즈키 씨. 박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데이터 가져가실 겁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박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기밀이니까요. 다만 보여드린 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까만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숫자들이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847.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보고서부터 씁니다. 왜 실패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방지할 건지. 그거 쓰는데 한 달 걸립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박윤서가 말했어요. 실패는 기록만 하면 됩니다. 다음날 다른 조건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성공도 보고서 안 씁니까? 씁니다. 박윤서는 노트 한 장을 꺼냈어요. 한 장으로요. 조건, 결과, 재현 여부. 이게 전부입니다. 한 장. 우리는 성공해도 30페이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배경, 경과, 의회, 향후 계획. 작성에 2주가 걸렸어요. 승인에 한 달이 더 걸렸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이가 보였어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문서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실패를 숫자로 쌓았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보고로 정리했어요. 여기는 성공을 조건으로 기록했죠. 우리는 말을 만들었고 여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윤서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박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결정이 빨랐으니까요. 결정이요? 네. 실패하면 다음날 조건을 바꿉니다. 성공하면 그날 바로 재현 실험을 잡습니다.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 우리는 모든 걸 회의로 결정했어요. 실패도 성공도 다음 단계도. 회의 날짜 잡는데 2주, 자료 준비에 2주, 검토에 2주. 한 번 결정하는데 6주가 걸렸습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날 결정했어요. 다음 날 실행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윤서는 일어섰습니다. 공항까지 택시 불러드릴까?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문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1층 현관에 도착했어요. 박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문 감사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회사가 허락할지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정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공장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작은 건물, 조용한 거리. 하지만 저 안에서는 지금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실패 4847회.
3년간 하루도 쉬지 않음. 실패 다음날 바로 재실험. 보고서 없음. 회의 없음. 데이터로 즉시 결정.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문서로 만든다. 여기는 실패를 숫자로 쌓는다. 우리는 회의로 결정한다. 여기는 데이터로 결정한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못한 채 게임은 끝났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뀐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윤서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문 하나가 나타났어요. 출하관리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가 그려져 있었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표 맨 위에 2월 출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래로 국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각 국가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독일 50톤, 미국 80톤, 중국 110톤, 사우디 30톤, 인도 40톤. 저는 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5개 국가가 전부였어요. 그 아래는 빈칸이었습니다. 이게 주물량입니까? 네. 박윤서가 대답했습니다. 2월 예정 물량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어요. 310톤. 한 달치 주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 국가들은 언제부터 접촉했습니까? 독일이 제일 빨랐습니다. 박윤서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작년 9월이요. 샘플 테스트 요청이 왔습니다. 9월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작년 9월이면. 네. 양산 시작하고 7개월 후였죠. 저는 계산했어요. 작년 9월.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 맞다. 시장 규모 재분석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회의실에 앉아서 시장이 충분히 큰지 논의했었죠. 그 사이에 독일은 이미 샘플을 요청했던 겁니다. 미국은요? 작년 10월입니다. 박윤서가 말했어요. 독일 바로 다음이었죠. 품질 인증 절차 문의가 왔습니다. 10월. 우리는 품질 기준 설정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품질을 측정할지, 누가 책임질지. 한 달 동안 논의했어요. 미국은 이미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요? 작년 11월입니다. 대량 구매 가능성 타진이 왔어요. 11월.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아마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사우디와 인도는요? 올해 1월입니다. 거의 동시에 연락이 왔죠. 1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공장에 대한 비공식 보고서를 처음 봤어요. 양산 단계 진입 추정이라는 한 문장을요. 세계는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표를 다시 봤습니다. 5개 국가. 독일, 미국, 중국, 사우디, 인도.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 전 세계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표를 위에서 아래로 다시 읽었어요. 독일, 미국, 중국, 사우디, 인도. 그리고 빈칸. 일본은?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일본은 없습니까? 박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 문의가 없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줄. 일본은 없었어요. 6번째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박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샘플 요청도, 품질 문의도, 가격 협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없는 겁니까? 박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이었습니다. 시장 규모 분석 중, 품질 기준 설정 중, 타당성 재검토 중. 8년째 검토 중이었어요. 그 사이에 세계는 이미 주문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국가들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공장이 있다는 걸요? 전시회입니다. 박윤서가 말했어요. 작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소재 박람회에 나갔습니다. 부스 하나 차리고 샘플 전시했죠. 그게 전부입니까? 네. 샘플 보여주고 데이터 보여줬습니다. 수율 90%, 생산 능력 월 150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년 7월.
우리도 그 박람회 참가를 검토했었습니다. 회의 안건에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났죠. 아직 제품이 없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제품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 후로는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어요. 독일, 미국, 중국. 샘플 테스트하고 품질 확인하고 주문 넣었죠. 절차는 빨랐습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끝났어요. 3개월. 우리는 회의 일정 잡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5개 국가, 310톤, 그리고 빈 6번째 줄. 박윤서 씨.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이. 만약 지금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순서는 뒤로 밀릴 겁니다. 뒤로요? 네. 지금 생산 능력이 월 150톤입니다. 이미 310톤 주문이 잡혀 있어요. 2월, 3월 물량이 다 찼죠. 그럼 언제쯤? 4월 이후일 겁니다. 박윤서가 말했어요. 그것도 추가 주문이 없다며.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4월. 3개월 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락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회의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럼 7월쯤 연락이 가겠죠. 그때쯤이면 또 얼마나 밀려 있을까요? 회의가 끝났을 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박윤서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며 적었어요. 2월 출하 독일 50톤, 미국 80톤, 중국 110톤, 사우디 30톤, 인도 40톤. 합계 310톤. 일본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펜을 거의 쥘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검토 중이라 초대조차 받지 못함.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윤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물 드릴까?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5줄. 독일부터 인도까지.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었어요. 유럽도 아시아도 중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없었어요. 기술 강국이라던 일본. 품질 관리에 자부심 가진다던 일본. 신중하게 검토한다던 일본. 그 일본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현실입니까? 네.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8년. 8년 동안 우리는 뭘 한 거죠? 회의하고 검토하고 보고서 쓰고 그 사이에 세계는 이미 주문을 넣고 물량을 받고 다음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어요. 아니, 출발선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죠. 스즈키 씨. 박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서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6번째 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빈 줄을 만졌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그 빈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일본의 자리였어요. 비어있는 자리. 초대받지 못한 자리. 늦어서 놓친 자리. 문이 열렸습니다. 박윤서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박윤서 씨.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일본이 지금 연락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박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아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네. 주문은 주문이니까요. 다만 순서는 지켜야죠. 그럼 특별히 앞당겨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윤서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먼저 온 순서대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겁니다. 당연한 원칙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박윤서가 시계를 봤어요. 공항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었어요. 비행기는 8시였죠.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럼 라인 한 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박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윤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문 감사했습니다. 스즈키 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서 씨. 악수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윤서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공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공항 가십니까? 네, 인천공항입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었죠. 가방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방금 적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일본은 검토 중이라 초대조차 받지 못함. 그 아래 새로운 줄을 그었어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주문을 넣었다. 우리는 아직도 회의 중이다. 경기는 끝났다. 우리는 경기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쿄로, 회의실로, 책상으로. 하지만 뭘 말해야 할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본사 13층 대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구치 부장, 프로젝트 총괄, 경영기획실장. 모두 모여 있었죠. 긴급 회의였습니다. 제 보고 때문이었어요. 금요일에 돌아와서 토요일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12페이지였어요. 공장 현황, 수율 데이터, 출하 계획, 세계 각국 주문 현황.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건 전부 적었죠. 일요일 밤에 제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야마구치 부장이 나왔어요. 들어오게.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서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앉게. 프로젝트 총괄 이토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토 부장이 보고서를 두드렸어요. 읽었네. 한국이 양산 중이라는 내용이지? 네, 맞습니다. 수율 91%? 네. 1일 생산량 50톤? 네. 이토 부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증했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건 검증이 아니야. 경영기획실장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식 데이터인가? 제3자 인증을 받았나?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니야. 사토가 말을 끊었어요. 공장 견학에서 보여주는 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마구치 부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출하 계획도 마찬가지야.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이게 확정된 주문인가 아니면 단순 문의인가? 제가 본 건 출하 계획표였습니다. 2월 예정 물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잖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토 부장이 다시 말했어요. 스즈키, 자네 보고서는 추측이 너무 많아.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고. 하지만 부장님, 공장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네 판단이지. 이토 부장이 보고서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 제3자 인증, 공식 발표, 재무 데이터. 이런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야. 참고 자료.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사흘 동안 본 것들이 참고 자료로 정리됐어요. 사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자네는 개인 판단으로 움직였어. 회사 승인 없이 경쟁사를 방문했지.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네. 시급했습니다. 시급하면 절차를 무시해도 되나? 사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조직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네 혼자 판단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계속됐습니다. 질문, 지적, 재확인. 제 보고서는 한 줄씩 해체됐어요. 결론을 내야겠네. 이토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비공식 정보로 분류한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지. 사토가 대답했어요. 한국 업체에 공식 문의를 넣고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해. 그러면 시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해야지. 이토 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야. 저는 손을 떨었어요. 공식 채널, 제3자 검증. 6개월은 걸릴 겁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야마구치 부장이 물었습니다. 이토 부장은 서류를 넘겼어요. 재검토가 필요해. 한국 상황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장 분석을 다시 해야 하니까. 재검토 기간은요? 3개월 정도 보자. 3개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또 얼마나 앞서갈까요? 그럼 실험 일정은요? 다나카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보류야. 이토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재분석이 끝나고 사업성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지. 하지만 다나카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나카. 이토 부장이 그를 봤습니다. 성급하게 실험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다나카 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리하자. 이토 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는 비공식으로 분류. 사실 확인 절차 진행. 시장 재분석 3개월. 실험은 그 이후 재논의. 이해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회의 끝.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나카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스즈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커피 한잔 하자. 우리는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나카 팀장이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힘들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네 보고서 읽었어. 다나카 팀장이 말했어요. 충격적이더군. 믿으십니까? 믿네. 다나카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자네 눈빛을 봤거든.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왜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다나카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토 부장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보류하기로. 왜입니까? 왜 보류합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나카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실험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예산 낭비했다고 성급했다고 비난받을 거야. 아무도 그런 리스크 안 지려고 해. 그럼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까? 재검토한다잖나. 3개월 후에. 3개월 후면 늦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3개월 후면 한국은 더 앞서 있을 겁니다. 알아. 다나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나. 위에서 결정한 건데.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어요. 스즈키. 다나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언 하나 하지. 말씀하세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마.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또 그러면 징계감이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조직은 그런 거야.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같이 가야 해. 느리더라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왔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업무 일정표가 떴어요. 오늘 일정 회의, 내일 일정 보고서 수정, 모레 일정 검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신소재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프로젝트 시작일 2018년 4월. 8년 전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 점검 일지가 나왔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회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란이 있었어요. 빈칸이었습니다. 8년. 회의 43번. 보고서 수백 장. 결과란 공란.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커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걸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혼잣말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시작을 안 했을 뿐이죠.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야마구치 부장이었어요. 스즈키 보고서 수정 지시 내렸네. 메일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보고서 수정 지시사항이 와 있었습니다. 주관적 표현 삭제, 사실만 기재, 추측성 문구 제거, 결론 부분 전면 수정.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먼저 갈게. 수고했어.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보고서 수정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섰어요. 불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허탈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적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실패 4847회. 일본 없음. 세계는 이미 주문을 넣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문장. 8년 프로젝트. 결과랑 공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체념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죠. 우리는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출근하고 책상에 앉고 모니터를 켜고 보고서를 수정하겠죠.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3개월 후 재검토 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보류될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 공장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독일이 물량을 받고 미국이 받고 중국이 받겠죠. 일본은 여전히 빈줄로 남을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아래는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줄을 적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순응한다. 조직의 결정을 따른다. 3개월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린다. 언젠가는 시작할 수도 있다. 둘, 포기한다.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고 인정한다.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 셋, 혼자서라도 시작한다. 저는 3번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혼자서라도 시작한다. 그 아래 적었어요. 할 수 있는 것 데이터 수집, 실패 사례 연구, 조건 분석, 이론적 검증, 할 수 없는 것 실제 실험, 예산 집행, 장비 사용.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언젠가 시작할 때를 위해.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저는 씻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죠. 도쿄 도서관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과학기술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탄소 복합재 관련 논문 찾고 있습니다. 사서가 안내했어요. 서가 앞에 섰습니다. 책들이 빼곡했죠. 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집, 연구보고서, 학술지. 책상에 쌓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핀 기반 복합재의 온도 조건별 결정화 특성. 고분자 매트릭스에서의 탄소 나노튜브 분산 방법론. 압력 변화에 따른 탄소 섬유 배양성 제어.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온도 범위, 압력 조건, 시간 변수, 실패 요인.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가지 않았어요. 샌드위치를 사서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읽었어요. 논문 17편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어요.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죠.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개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개인 연구였어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조건별 성공 사례, 실패 패턴, 변수 조합. 밤 10시까지 작업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암호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었죠. 이틀째.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찾았어요. 이번엔 해외 학술지였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연구진의 논문들이었죠. 읽었습니다. 정리했어요. 회사로 가서 입력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야마구치 부장이 물었습니다. 스즈키, 요즘 늦게까지 뭐하나? 보고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고하네. 부장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개인 연구 폴더에는 논문 53편 분석 자료가 쌓였어요. 온도 조건 섭씨 180도에서 220도 사이가 최적. 압력 조건 10기압에서 15기압.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실패 패턴 온도 편차 섭씨 5도 이상 시 결정화 실패. 압력 불균형 시 섬유 배양 불량.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3주째. 저는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다나카 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팀장님 시간 있으십니까?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나카 팀장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였습니다. 지금? 네. 좋아. 들어오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연구 폴더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 논문 분석입니다. 53편. 전부 탄소 복합재 관련이에요. 다나카 팀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자네가 정리한 건가? 네. 지난 3주 동안요. 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실험할 때를 위해서요. 다나카 팀장은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스즈키 이거 정말 잘 정리했네. 감사합니다. 온도 조건, 압력 범위, 시간 변수 전부 정리돼 있어. 실패 패턴 분석도 체계적이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혼자 한 건가? 네. 다나카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스즈키 이거 회사 일이 아니잖아. 압니다. 개인 시간에 한 거지? 네. 왜 그래? 프로젝트는 보류됐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 팀장은 저를 한참 봤어요. 자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다나카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칭찬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계속해. 다나카 팀장이 말했어요. 언젠가 쓸모 있을 거야.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몰래 도와주지. 팀장님,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나카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 프로젝트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나카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인 연구 폴더는 계속 커졌어요. 논문 102편, 실험 조건 데이터베이스, 실패 패턴 분류표. 다나카 팀장이 연구소 자료를 몰래 제공했습니다. 과거 실험 기록, 장비 사양, 원료 데이터. 저는 밤마다 분석했어요. 패턴을 찾았습니다. 가설을 세웠죠. 만약 온도를 섭씨 205도로 유지하고 압력을 12기압으로 고정하고 7시간 동안 가열하면 수율 70% 가능. 가설이었습니다. 검증할 방법은 없었어요. 실험 장비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2달째. 회사에서 재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 추가 6개월 연기. 이유 시장 불확실성 지속. 추가 데이터 필요.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거든요. 야마구치 부장이 결과를 전했어요. 6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네. 알겠습니다. 실망했나?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부장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석 달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윤서였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스즈키 씨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한국 다녀간 후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프로젝트는 보류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박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스즈키 씨. 네. 우리 공장 다음 달에 확장합니다. 생산 능력 2배로요.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300톤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어요. 월 300톤입니다. 300톤.
월 생산량이었어요. 우리가 1년에 만들려던 양을 한 달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스즈키 씨. 네. 일본 업체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입니까? 네. 어제요. 샘플 테스트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였어요. 언제 출하 예정입니까? 6개월 후입니다. 그때쯤 자리가 날 것 같아요. 6개월. 우리 회사가 재검토 끝낼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미쓰비시가 이미 샘플을 받고 평가를 마칠 겁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서 씨. 스즈키 씨. 혼자 준비하신다고 했죠? 네. 힘내세요.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미쓰비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접촉하고 샘플을 요청하고 평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여전히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우린지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아래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회가 오면 나는 시작할 겁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공장 벽에 붙어있던 문구가 떠올랐어요. 오늘 실패는 내일 기준이 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준비는 내일 출발이 된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어딘가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의 승패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선택의 속도와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회의로 시간을 쌓은 나라와 실행으로 기록을 쌓은 나라의 차이였죠. 조용히 돌아가던 한 공장이 결국 세계 산업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